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한국 이외에서 살던 기간이 거의 30년이나 됩니다.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닌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3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제가 터득한 것은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능력과 정서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문명적, 물질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그 훌륭한 자질들을 한국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만 이제 비교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인본주의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면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의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그런 단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 중에서도 그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한다. 굉장히 멋지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인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뭐 하이데거만 그렇게 한국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또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타고르가 그 인도의 시인이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탄 그런 사람이잖아요, 타고르가. 근데 1929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를 남겼는데 그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시는 무엇이었느냐? 동방의 등불이란 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그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다.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는 한국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나라를 굉장히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한국 쪽에서 이제 비춰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이것을 찾아보면 말이죠. 원래 3.1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는 1919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3.1운동을 막 강제적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구 열강에도 막 알려지게 되고 인도, 중국에도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3.1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의 헌법에도 3.1운동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5.4운동도 바로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한 인도의 간디 비폭력 운동도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고르 시인의 경우는 그 일본이 제국주의로부터 그래도 일본 스스로 어떤 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을 방문하던 타고르가 1929년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스스로 너무 제국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인 뭐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을 막 총칼로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타고르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일본이 그 서강 열강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무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제국주의화돼서 주변국에 저런 그 폭력을 실시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회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시인 주요한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동아일보 평양 지국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시인이 타고르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타고르가 당시 일정이 방문하기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라서 주요한 씨에게 시 한 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가 그 지금 회자되고 있는 동방의 불빛이라는 그런 시가 된 거죠. 동방의 등불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뭐 친일적이라든가 또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 그런 타당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자 뉴스에 굉장히 그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재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북한과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법을 보겠다. 한반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때문에 미국에 계신 한국의 분들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게 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항해서 그 쿼드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시킬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대중국 그런 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북한과 외교를 빨리 해서 북한 내다가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시키든지 또 몽고에다가 확장시키든지 그랬으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확실한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쿼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에서도 보다 확실하게 쿼드를 지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의 최선책은 북한에다 그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한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북핵 문제가 스웨덴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뭐 핵무기를 제거한다 이런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안이 없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북미 관계에서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확실히 하고 그 이후에 그 대중국전을 치르든지 미국이 그렇게 나서야지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토 문제와 또 자원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을 친미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기회를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제가 저뿐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현재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요. 당장 베를린에 있는 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에 독일에서 소녀상을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그 당시의 상황이 그 인권을 강조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굉장히 지역 주민이 접근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백인 중심으로 가도록 지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쿼드가 한국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예요.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다가 이것을 일본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그 자유를 구가하던 베를린이라 하더라도 이 국제 외교 정세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서 그게 싫다라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설치에 동의를 했을 때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었다. 베를린에서 미테구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문이 거기 설치돼 있는데 그 비문에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이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서 외교적으로 그 독일의 부담을 안 주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그 외교적인 전략이냐면요. 지금 비문이 문제되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비문만은 떼겠다. 그리고 이런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인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 좋은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이 소녀상 문제가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그 심심한 그 뭐라 그러나요? 사과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쏘리하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외교 문서상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간의 인사성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된 비문은 지금 떼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는 이건 여성의 폭력에 관한 문제다.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입장만을 강조를 해서는 외교상으로는 일이 꼬여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게 이미 그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이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생각한 것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외교적인 멘트죠. 그러면서 비문만은 철거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그 상대방들의 시선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멘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